근데 이번에 서한 지구에서 공습이 있었다. 공습이 있었다. 네. 왜 그렇게 그러면 갑자기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늘어났냐? 네네. 이것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지하드 이슬람이란 조금 더 작은 단체가 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단체가 네. 자금과 돈을 서한 지구로 보내서 네.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포섭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또 다른 하마스 단체 조직을 하나의 브랜치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확실하게 우리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력을 서한 지구까지 넓히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장 세력에 뭐 자금 지원도 하고 영향력을 확대했다.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네. 그 다음에 세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하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활발한 활동이 있었나요? 활동이 많았습니다. 활동이 많았고,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테러를 하도록 영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네.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군이 사실 이번에 처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한 지구에 군이 들어가서 작전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간의 군사 작전 전에 이스라엘 한번 들어갔다가 혼이 났어요. 예.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도로의 급조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IED라고 보통 우리가 이라크에서 많이 봤던 폭탄 있죠. 그것을 매설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갑차가 들어가다가 거기에 공격을 받아서 터졌습니다. 차가.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화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제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무기 공장들이 지금 요르단강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을 그냥 두면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나와서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전을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잔디깎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어떤 특정한 무장 단체가 조금 고개를 들고 커지면 다시 잔디를 깎아줘야 되는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무기들을 다 빼앗아 오고요. 네. 그다음에 무장 대원들을 다 잡아서 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위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규모 군사 작전을 했다. 그렇죠. 단순히 공습만 한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공습은 왜 공습이 지금 뉴스에 크게 나오냐면 한 20년 전에 처음 그때 공습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공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요르단강 서안은 그렇게 아주 심한 무력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는 20년 만에 또 다시 이스라엘이 헬기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무인기를 띄워서 무장 대원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무장 시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지역의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좀 이스라엘이 좀 급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번에 공습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이제까지는 이게 저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되나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게 맞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확해요? 예. 아마 제 다른 어떤 유튜브를 보신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전의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는 반드시 연정을 해야 됩니다.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당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죠.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가 아주 극우파적인 극우 정당 두 개와 같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우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찍어준 극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선거에서 자기들이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냐후 총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요. 극우 정책을. 그러면 나타냐후 총리는 연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극우적인 목소리, 극우적인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금 정책이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극우적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시민들이 26주째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뭘요?
26주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법부 정비, 네. 즉 사법부를 약화시켜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건 의회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스라엘 행정부, 네. 즉 의원 내각제니까요. 정부가 이스라엘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우리 정책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 대법원이 관여를 하냐. 네. 그런 목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원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네. 핵심은 이스라엘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네. 대법원이 봤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네. 심사를 했을 때 위배된다고 네. 판단이 들면 그 법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위헌 법률 심판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헌재 같은 경우죠. 위헌 네. 법률 심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뭐하냐. 대법원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폐지시킨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너무 대법원이 옥상이다. 상위의 상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법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반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법원이 이 행정부의 법 통과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 네. 이 극우 정부가 네.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아,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은 극우 세력이고, 그렇죠. 극우 세력이 이렇게 만약에 사법까지 휘어잡게 되면은 완전 극우적인 국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극우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극우적으로 전체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극우적으로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대단히- 극우는 그러니까 이슬람을 탄압하고 여기는 완전 유대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극우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줄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요르단강 서안지구 네. 아까 말씀 제닌이 있는 그 웨스트뱅크는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아, 그래요? 예,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럼 남의 나라를 침공한 건가요? 나라는 아니지만 국제법상 웨스트뱅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아, 네. 예. 근데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 이스라엘 정착촌이라 그래서 거기 불법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50에서 60만이에요. 아, 그게 불법이군요. 불법이죠. 남의 나라면,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면 불법인 거죠.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웨스트뱅크가 상당히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구급파들이 합병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를 우리 영토로 선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법에는 지금까지 자기네 나라 법에도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는 우리 땅이 아니다예요? 그렇죠. 그거를 아니 이스라엘 땅이 법이라고 한들 국제법상 안 되는 건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왜 웨스트뱅크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평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랫동안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웨스트뱅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합병을 한다? 네.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난 몇십 년간을 뒤집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법부 개혁이 지금 사법부 정비가 지금 핵심이고요. 네. 이것이 이스라엘 시민들도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행위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표를 했어요.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냐후 정부가 작년 말에 집권을 했고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네. 아직 나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